압도적인 피지컬 앞에서는 기술도 아무짝에 쓰잘데기 없다는 것을 몸소 증명해 보이고, 격투기 불모지인 한국에서 혜성처럼 등장해 전세계의 거인들을 전부 다 두들겨 패고 다녔던 테크노 골리앗. 어떤 이들은 그를 그저 크기만 큰 선수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으나 최홍만의 이야기를 안다면 그렇게 재미없는 선수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대한민국이 낳은 공룡 최홍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최홍만은 1979년생으로 키는 2m 18cm, 체중도 160kg나 나가는 괴물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와중에 체지방률이 9%대 몸무게 중 140kg가 전부 근육인 어마어마한 괴물이었다는 것인데, 최홍만이 처음부터 이런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홍만의 어릴 적 별명은 좁쌀, 번데기였는데 키가 작아서였죠. 최홍만이 중학교 1학년이던 당시만 해도 최홍만은 키가 160대였고 키가 작아 교실에서 맨 앞줄에 앉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다 중학교 2학년 때 170cm가 됐고 중학교 3학년 때 180cm로 자랐죠. 그리고 그의 체격은 성인이 된 후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자랐고 2m 18cm라는 거구가 되었습니다. 최홍만이 처음부터 격투기 선수로 시작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첫 투기 종목은 씨름이었는데 압도적인 피지컬과 장사 같은 힘을 바탕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씨름판에서 두각을 나타내더니 2003년과 2005년에는 전체급 통합 장사인 천하장사 타이틀을 획득하며 씨름계의 정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최홍만이 씨름에서 정상을 찍은 2005년은 대한민국 씨름판이 붕괴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씨름연맹 내부에서 파벌 싸움이 팽배했고 이 과정에서 씨름의 아이콘이었던 이만기가 영구 제명을 당하는 등 막장의 상황으로 치달았죠. 이에 최홍만은 씨름을 떠나 더 큰 무대로의 진출을 선언하기에 이르는데, 당시 세계 최대의 격투기 단체였던 일본의 K1에 진출하기로 한 것이었죠. 최홍만이 K1 진출을 선언하자 씨름연맹은 최홍만을 씨름판에서 영구 제명시킴과 동시에 그간의 경력마저 모두 기록 말살 조치하는 등 극단적 조치를 취했지만 이미 망해버린 대한민국 씨름판에 마음이 떴던 최홍만은 아랑곳하지 않았죠. 최홍만의 K1 첫 도전. 이 당시 K1 경기는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됐는데 최홍만의 가장 큰 라이벌이라고 부를 만한 선수는 일본의 스모 선수 아케보노였죠. 아케보노는 키 2m 4cm의 거구이자 몸무게가 최홍만보다도 70kg나 더 나가는 230kg이었고 일본 스모판에서 외국인 최초로 요코즈나에 등극한 위대한 스모 선수였죠. 아케보노와 최홍만의 대결은 한국 사람들에게는 한일전이자 전 세계인들에게는 한국 레슬링판을 점령하고 넘어온 공룡 대 일본 레슬링 스모의 경기로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죠. 시작된 경기. 최홍만은 입식 타격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빠른 펀치와 압도적인 리치로 아케보노의 안면을 공략했고, 아케보노는 최홍만의 거리를 부수기 위해 클린치로 달려드는 상황. 그러나 꾸역꾸역 아케보노를 밀어내고 거리를 만든 후 빠르게 툭툭 치고 들어오는 최홍만의 펀치는 자세에 비해 너무나 압도적인 파괴력을 가졌고, 그도 그럴 것이 최홍만의 주먹은 일반인들의 3~4배, 웬만한 사람들의 얼굴만한 크기였기에 최홍만의 꿀밤에 맞던 아케보노가 그러기에 몰리자 코너에서 수건이 날아오며 최홍만이 쉽게 승리를 가져갑니다. 토너먼트 결승에서 만난 카오클라이. 카오클라이는 전설적인 무에타이 선수로서 자신보다 무려 50kg나 무거운 마이티모를 KO로 이겼던 전적이 있으나 최홍만은 마이티모보다도 30kg나 무거운 레벨이 다른 피지컬의 소유자였고, 지방덩어리였던 마이티모와 다르게 최홍만은 카오클라이보다 80kg나 무거운데도 온몸이 근육덩어리인 압도적인 피지컬의 소유자였죠. 카오클라이의 다리보다 긴 최홍만의 잽, 그리고 상식 밖의 압도적인 파괴력에 카오클라이의 표정은 마치 귀신을 본 것 같은 표정이었고, 이후 최홍만을 피해 도망다니던 카오클라이가 심판으로부터 경고까지 받는 상황에 처하죠. 최홍만은 경기에서 마치 대학생 형아가 초등학생을 붙잡고 괴롭히는 모양새를 보여줬고 압도적인 판정승을 거두게 됩니다. 같은 해 6월 히로시마에서는 그린벨의 톰 하워드를 상대로 경기를 가졌는데 키 193cm의 하워드를 아기처럼 보이게 하는 압도적인 피지컬. 이 경기로 최홍만은 살인 니킥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됩니다. 잠시 기절했다 깨어난 하워드의 이마에서 흐르는 피와 정신이 나가 여기가 어디인지 의아해하는 모습이 압권이었죠.
그리고 다시 열린 아케보노와의 2차전. 또다시 압도적으로 아케보노를 두들겨 패며 일방적인 승리를 가져갔죠. 지금까지 보여준 압도적인 화력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들이 나이 45세였던 아케보노와 절반 사이즈의 카우클라이였기에 나서 빠진 상대들에게만 먹히는 피지컬, 아직 검증되지 않은 파이터라는 인식이 있던 최홍만. 결국 지구 반대편의 또 다른 피지컬 괴물인 밥셉과의 경기가 성사되게 됩니다. 밥셉은 키 2m, 몸무게는 최홍만과 똑같은 160kg. 그리고 최홍만이 이때까지 마주했던 상대들과는 차원이 다른 근육량을 보유하고 있었죠. 막상 뚜껑을 열어보자 밥셉이 아무리 강한 공격을 퍼부어봐도 최홍만에게는 먹히지 않았습니다. 최홍만은 단순히 크기만 큰 것이 아니라 맷집도 어마어마했죠. 이때까지는 육중한 신체 능력으로 기술은 부족하지만 피지컬로 상대를 압도하는 괴수 이미지가 있었던 밥셉이었으나 상대는 훨씬 더 큰 괴수였습니다. 웃으면서 우직하게 전진하는 최홍만을 보고 밥셉의 얼굴에도 귀신을 본 것 같은 공포감이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고 경기 결과는 밥셉에게 한국인의 무서움을 보여주며 판정승. 레미 보냐스키와의 경기에서는 로우킥만 40대 정도 맞으며 판정패했으나 한두 대 맞으면 픽픽 쓰러지기 바빴던 보냐스키의 로우킥을 정직하게 허벅지로 다 받아내는 최홍만의 피지컬은 전세계인들을 경악시켰고 실베스터 터케이를 꿀밤으로 보내버리며 판정승. 그리고 드디어 또 다른 피지컬 괴물 세미 슐트와 맞붙게 됩니다. 세미 슐트는 키 212cm, 몸무게 130kg의 전설적인 킥복서였는데 피지컬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실력까지 보유한 만능형 선수였죠. 세미 슐트는 자기보다 피지컬이 떨어지는 대부분의 선수를 상대로 마치 중학생을 괴롭히는 고등학생 같은 인상을 주었으나 최홍만, 그는 대학교 일진이었습니다. 세미 슐트, 키 212cm의 몸무게가 130kg나 나가는 거구였지만 최홍만, 근육량만 140kg. 최홍만의 얼굴에 커팅이 발생하기도 했으나 세미 슐트를 코너에 몰아넣고 꿀밤을 넣는 최홍만의 모습은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세미 슐트가 처음으로 싸우기 싫다는 표정을 지었는데 이후 계속 최홍만의 무한 전진에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보여줬죠. 한국 선수가 피지컬로 네덜란드 선수를 좁혀낸 광경. 이를 본 한국 팬들은 난생 처음 보는 광경에 입이 떡 벌어졌죠. 경기 결과는 최홍만의 판정승. 그 다음 가진 아케보노와의 3차전에서는 이때까지 보여준 적 없던 미들킥, 플라잉 니킥까지 보여주며 더욱 압도적인 기량 차이를 보여줬고 아케보노와의 트릴로지를 3대0 완승으로 끝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최홍만은 하락세를 겪게 됩니다. 최홍만의 키와 압도적인 근육량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그가 선천적으로 남성 호르몬과 성장 호르몬이 일반인보다 과도하게 분비되는 거인증을 앓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러한 추정은 2006년 검진 과정에서 그의 뇌하 수체에 종양이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면서 확실해졌습니다. 이 종양은 최홍만의 거인증을 유발한 원인으로 강력하게 의심되었으며 방치할 경우 그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태가 점점 악화되던 가운데 2007년에 마이티모를 상대로 KO로 패배하였습니다. 이 경기에서 보여준 최홍만의 모습은 이전의 강력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종양으로 인한 건강 악화가 최홍만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거의 확실시되는 순간이었죠. 2007년 12월에는 제롬 르베너에게 또다시 판정패했고 효도르를 상대로는 씨름 선수답게 효도르를 테이크다운하는 등 선전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효도르의 안바에 당하며 허무하게 패배하고 말았죠. 2008년 종양으로 인해 건강이 더더욱 악화된 최홍만은 더 이상 수술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뇌하 수체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게 되죠. 그러나 종양을 제거한 최홍만이 다시 복귀했을 때는 이전의 강력함은 이미 사라지고 없던 후였습니다. 수술 3개월 뒤 바다하리를 상대로 가진 복귀전. 최홍만은 바다하리를 상대로 다운을 뺏는 등 그럭저럭 선전하나 했으나 갈비뼈 부상을 당하게 되며 기권을 선언했고 레이세포를 상대로 한 경기에서 이렇다 할 공격을 적중시키지 못하고 레이세포의 노가드에 농락당하며 허무하게 패배하게 되죠. 2008년 12월 미르코 크로캅과의 경기 시작 전부터 최홍만은 눈에 띄게 줄어든 근육량을 보여주었고 그의 건강 상태가 종양 제거 수술 이전과 같지 않다는 것이 명확해 보였습니다. 일반 팬들도 그의 기량이 많이 하락했을 것이라고 예상했고 경기가 시작되니 크로캅의 킥게임에 농락당하다 인사이드 레그킥을 맞고 힘없이 쓰러지며 TKO 패했죠. 결과적으로 2009년 12월
자신의 체중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사이즈인 미노와맨과의 경기에서 미노와맨의 하체 관절기에 걸려 굴욕적인 서브미션 패배를 기록하며 이 패배는 최홍만이 MMA 선수로서의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것을 명확히 증명하는 사건이라 여겨졌고, 이 경기를 끝으로 2010년 최홍만은 예능 활동에 전념하며 모든 격투기 활동을 잠정 중단할 것이라고 선언했죠.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5년 국내 격투기 단체인 로드FC와 계약하며 6년 만에 격투기에 복귀한 최홍만은 카를로스 토요타를 상대로 복귀전을 가졌는데 1라운드 1분 11초 만에 토요타의 오른손 훅에 맞고 실신 KO. MMA 경력이 아예 없는 중국의 르오 첸차오를 상대로 뭔가 찜찜한 판정승 아우르거러를 상대로 KO로 승리. 2007년에 한번 자신을 KO시켰던 마이티모와 9년 만에 재대결을 하게 되었으나 마이티모의 오른손 훅에 적중당하며 KO 패배. 이후로도 몇 번의 경기를 가졌으나 이렇다 할 소득은 내지 못했죠. 최홍만은 2024년 근황을 밝혔는데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워진 최홍만이 제주도에서 5년째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혔죠. 최홍만은 스스로의 유일한 정체성은 운동선수이기 때문에 여전히 몸을 만들며 항상 준비하고 있으나 마음의 문제로 인해 경기를 수락하고 집 밖으로 나갈 수는 없다며 힘들어하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한창 활동하던 당시인 20대에는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나 즐거웠다고 밝힌 최홍만이 현재는 마음이 약해진 모습으로 은둔 생활을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너무 슬프고 아쉽습니다. 경기에서 패배하고 기량이 하락하는 것은 누구나 그럴 수 있지만 얼른 마음을 회복해서 경기가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을 웃고 울게 만들었던 테크노 코리아 최홍만 선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홍만은 단순히 크기만 큰 선수가 아니라 한때 전 세계 격투기 무대에서 한국의 이름을 알렸던 인물입니다. 그의 경기는 많은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으며 격투기 불모지인 한국에서 격투기를 알리는데 크게 공헌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수많은 패배에도 불구하고 최홍만은 꾸준히 도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때 최강의 자리를 꿰찼던 사람일수록 패배를 두려워하는 법이지만 오히려 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계속해서 링 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여전히 격투기 팬들 사이에서 한국 격투기 역사를 이야기한다면 그의 이야기는 빼놓을 수 없는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낳은 공룡 최홍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